빨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가죽 제품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꼭 여기에 국한되셔가지고는 가죽을 다 처리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가죽 제품을 봤을 때 이 가죽을 내가 어떻게 빨아야지만 옷이 손상이 안 되고 빨 수 있는가를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죽에서 조금 공부를 합시다. 가죽은 동물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공 처리해서 나오는 게 가죽이에요. 소를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소를 죽여서 껍질을 확 벗겨가지고 걸어놓으면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껍질이. 껍질 무게겠죠. 대강 얼마나 나갈까요? 몇 파운드나 나갈 것 같아요? 파운드로 대단해. 반 이상 나. 껍질을 벗겨서 그 무게를 달면은 소 한 마리가 상당히 무겁겠지요. 이렇게 큰 동물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무게가 30파운드 이상 나가는 껍데기, 그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드라고 부릅니다. 카우를 잡아서 생껍데기를 벗겨낸 게 하이드예요. 그런데 만약에 송아지를 조그만한 걸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확 벗겨내면 이게 30파운드가 안 돼요. 그래서 무게가 안 되는 작은 동물의 껍데기는 우리가 하이드라고 부르지 않고 스킨이라고 불러요. 카프 스킨, 카우 하이드예요. 버펄로라든가 엘리펀트라든가 이런 큰 동물, 호스,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껍데기를 벗긴 생가죽은 무게에 따라서 하이드 혹은 스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카우 하이드, 카프 스킨. sheep, 양을 잡으면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sheep 스킨 그래야 되겠죠? sheep 스킨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껍질들은 살점이 붙어 있고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가공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무두질을 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태닝이라고 합니다. 태닝 처리를 무두질을 해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게 처리해서 말려서 가죽 원단이 나오는 거죠. 태닝 처리는 식물에서 얻는 탄닌 가지고 해요. 옛날에는 크롬도 썼고 연기로 또 말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현재 대부분이 탄닌 처리에서는 탄닌 가지고 가죽을 처리를 합니다. 약품 처리를 하면서 가죽으로 원단으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태닝이라 하고 그 태닝 처리라는 공장을 우리가 태너리라 그래요. 태너리에서 공정을 거쳐서 나온 가죽 원단을 가지고 우리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데요. 원래 이 살아있을 때 동물은 지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껍데기에 철조망에 걸려서 찢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소 자체가, 동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많이 있어요. 가죽에. 그런 가죽을 벗겨가지고 태닝 처리하는 도중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실러를 가지고 메꾸고 처리를 해가지고 깨끗한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빨래를 할 때에 솔벤트에 혹은 물에 녹아나가면 빨고 난 후에 찢어진 가죽이 보이기도 하고 크랙이 생긴 가죽이 보이기도 하고 약한 부분은 터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그런 가죽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봐요.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카우 하이드를 가지고 만들어낸 카우 레더인데 송아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카프 스킨이 있고 또 제일로 우리 많이 쓰고 있는 게 쉽이에요. 양이에요. 양은 우리가 껍질을 벗겼을 때 쉽스킨이라고 하는데 쉽스킨을 양이 완전히 1년 이상 자라기 전에 어렸을 때 어린 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램이라 그러죠. 램.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나오는 가죽은 램 스킨이라고 불러요. 1년이 지나가지고 큰 양이 됐을 때는 쉽 스킨이라고 부르고요. 또 양이 막 태어나가지고 48시간이 되기 전에 아주 어린 양, 보들보들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램은 우리가 퍼시언 램 스킨이라고 불러요. 같은 가죽이지만 가죽의 동물의 나이라든가 언제 뱉겼느냐에 따라서 부드러운 정도가 다르고 값이 다 달라요. 소, 양 말고도 우리가 말 껍질을 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요. 근데 말의 경우는 우리가 홀스 스킨이나 홀스 하이드라고 부르지 않고 꼬르도반이라고 불러요. 또 그 외에도 버펄러 가죽도 우리가 벗겨서 쓰고, 또 엘리게이터, 악어 우리 가죽도 벗겨서 쓰지요. 그래서 핸드백 같은 거 많이 만들지요. 악어는 입이 이렇게 크게 벌릴 수 있는 그 주둥아리가 긴 게 우리 엘리게이터예요. 엘리게이터의 경우는 제일 좋은 가죽의 부분이 이 배 부분이에요. 반듯하고 제일 양질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비싸요. 동물의 껍질을 벗기면은 우리 모가지 부분을 넥이라고 부르고요. 양쪽 어깨 부분을 숄더라고 부르고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옆구리, 양쪽 옆구리를 밴드라고 불러요. 원래 구부러졌다는 얘기인데 허리 양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이 가죽이에요. 뒤에 엉덩이 부분에 또 좋은 가죽이 나오죠. 그 궁둥이 부분의 가죽은 우리가 버프라고 부릅니다. 담배꽁초도 버시라고 부르죠. 가죽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 밴드와 벗 부분이 돼요. 제일 비싼 부분이 돼요. 근데 이러한 가죽들을 우리가 세탁을 할 때에 가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전체가 가죽이라고 우리가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가죽의 제일 위에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외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외피 밑에 두 개의 층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진피라고 부릅니다. 외피는 우리가 표피라는 말도 써요. 진피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쪽에 있는 이 층을 우리가 유두층이라 하고 아래층을 망상층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태닝을 할 때에 이 외피 제일 위에 있는 막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두께는 매우 얇은 거여가지고 이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얇은 층이 털과 함께 다 날아가 버리고 유두층의 표면이 남게 돼요. 이 유두층은 여기에 털이 나오는 모낭이 있고 땀샘이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층은 망상층이라 해가지고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물 같은 조직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망상층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 표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간단히 외워두세요. 표피가 밖에 나오고 남은 가죽의 껍질 표면, 조금 광이 있죠. 반질반질한 그 표면을 그레인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은면이라고 그래요. 금은하는 은이에요. 은면. 그리고 이 밑에 쪽은 플래시 사이드. 플래시가 뭐지요? 플래시. 네? 살이에요. 살. 고기를 갖다 플래시라고 그래요. 살 쪽이라고 해가지고 플래시 사이드라고 그래요. 그레인 사이드, 플래시 사이드. 한번 따라하세요. 그레인 사이드. 그레인 사이드. 플래시 사이드. 프레시 사이드. 그러면 그레인 사이드와 플래시 사이드를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돼요. 그레인 사이드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표면이 우리가 얘기하는 레더, 가죽이에요. 가죽의 표면이 돼요. 이쪽에 이거를 만약에 칼로 잘랐거나 안 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면이나 이 면은 안쪽이 되지요. 그 안쪽 면을 우리가 스웨이드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가죽의 안쪽은 스웨이드고 가죽을 잘랐을 때 생겨나는 그 면에 생겨나는 것도 스웨이드예요. 그런데 요 위에 제일 꼭대기의 표면을 반짝반짝 나는 광이 나는 그 표면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벨벳 같은 감을 주었을 때에 매우 고급 가죽이 돼요. 그 가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뉴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가죽에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털이 붙어있는 채로 만드는 거. 모피라 그래요. 그러면 가죽이나 스웨이드나 모피나 누벅이나 이런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죽 표면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웨이드 설명 다시 한번. 스웨이드요? 스웨이드는 가죽 바깥쪽이 아니고 살 쪽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뒤집으면 스웨이드고 이렇게 뒤집으면 레더예요. 가죽을 두꺼운 소가죽 같은 거는 너무 두꺼우니까 반을 쪼개면은 여기도 스웨이드가 나오고 여기도 스웨이드가 나오고 여기도 스웨이드가 나와요. 확실히 분리가 되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칭을 잘 분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런 구조적인 사전 지식을 가지고서 가죽을 빨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거? 가죽 제품이 가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카운터에서? 카운터에서 가죽 제품을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가죽 제품의 가죽이 한 마리 동물에서 온 것이 아니고 모자라면 여러 마리 동물을 붙여서 만들었고 또 그 동물이 살았을 때에 병든 피부일 수도 있고 상처난 가죽도 있고 그거를 태닝 과정에서 다 안 보이게 메꿔버렸어요. 가죽 원단을 갖다 처리할 때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무거운 두 개의 롤러 사이로 끼워서 보내면서 두께를 똑같이 만들어요. 본래는 두꺼운 거 얇은 거 있는 걸 갖다 압착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가죽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래를 하거나 젖거나 이렇게 되면 가죽이 야, 변형이 돼요. 골치 아프네.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안 그렇게 되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도전하시면 여지없이 실패를 하시고. 그래서 옷이 들어왔을 때 이 옷이 어디가 터졌나 혹은 갈아졌나 찢어진 데가 있나 이걸 점검을 카운트에서 철저히 손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바가지를 쓰질 않아요. 자, 가죽이 점검이 끝나면 궁금하시오. 점검이 끝나시면 전에 빨래에 들어가야 되죠. 가죽의 빨래는 여러분들이 일반 이런 옷 빠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죽은 가죽이라고 따로 특별히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으시면 이제 밖으로 다 내보내시면 되는데요. 직접 빨래를 하시고 싶으시면 점검만 한 후에 우선 스파팅을 하시게 돼요. 스파팅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할 거는
가죽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어떻게 염색했느냐, 어떻게 코팅했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색깔이 빠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탈색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약품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쓰는 웹클리닝 약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가죽은 가죽을 처리할 수 있는 가죽 전문 스파팅 케미칼들이 따로 있어요. 그 약품들을 쓰시면 안전하고 쓰실 때도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죽에 오일이 붙어있는 게 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가죽에 붙어있는 오일을 어떻게 빼세요? 오일 빼는 POG 발라가지고 빼시려고 그러세요? POG를 뿌리면 그 젖은 부분이 여러분이 설령 그 오일을 뺐다 하더라도 색깔이 같이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POG는 기름때를 빼는 힘이 있음과 동시에 색을 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POG는 두 가지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OG를 함부로 가죽이나 스웨이드에 쓰시면 부분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쓰시려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쓰셔야 돼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PSR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PSR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깡통이요? 예, 깡통. 파우더드 스팟 리무버. 칙 뿌리면 기름 날아가는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를 가지고 쓰시면은 아무 탈색 사고 없이 기름을 깨끗하게 뺄 수 있어요. 그 외의 스파팅들은, 때들은 다 비눗물로 비비면은 거기가 다 나가요. 그리고 가죽 제품들은 빨고 나가지고 방수 처리나 오염 처리로 뿌려서 코팅을 해서 마치기 때문에 때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심하게 신은 그런 신발이나 옷이 아니면 겉에 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러 스파팅을 하려고 무리한 힘을 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볼펜. 네, 볼펜. 볼펜이요. 볼펜은 볼펜 빼는 가죽 약품약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르게 처리를 하고 빨래에 들어가는데 비누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웹클리닝이니까 웹클리닝 비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쓰는 웹클리닝 비누는 가죽을 빨 때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거를 쓰시면 사고를 일으키시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비누들은 보통 pH 7 중성 비누를 쓰시고 계시는데 가죽 제품은 여러분의 피부가 산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6.5. 6.5. 아주 약한 산성이에요. 약 5.5 정도 되는데 동물들의 피부도 마찬가지로 산성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빨래할 때는 그 가죽을 빨래할 때는 산성 비누를 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산도 4.5에서 5 되는 약산성의 비누를 쓰셔야지만 탈색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빨래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색깔이 빠지는 것을 테스트하면 알 수 있지요. 미리 그거를 확인이 되면 염색이 잘 빠지지 않도록 염색 안정제를 쓰게 돼요. 염색이 빠지지 못하게 하는 염색 안정제들을 팔아요. 아주 우리가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로얄 톤.com 물론 떴다예요. 들어가시면 가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비누나 가죽 제품 약품들의 공부를 좀 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쓰는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약품 중에 레더 픽스라고 하는 케미칼을 팔아요. 레더 픽스는 가죽 제품의 염색을 안정시켜서
물이 빠지지 않게 아니면 적게 빠지게 조절을 해주는 약품이에요. 레더 팩트를 우리가 하고서 빨래를 하면 더욱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비누와 다른 레더픽스 염색 안정제를 써가지고 빨래를 하시는데, 빨래는 최고로 신속하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물빨래처럼 막 10분, 20분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담가서 더러운 거 우러나가고 깨끗한 물로 헹궈서 3분 내지 5분이면 빨래가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빨래를 신속하게 하라. 가장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담갔다 올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걸어놓고서 샤워로 쫙 뿌려버리면 제일로 빠르고 쉽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언제나 사고는 기계 속에 넣을 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속에 넣을 때는 아주 점검을 잘 하시고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빨래가 끝나면 얼른 헹궈가지고 꺼내서 짜서 꺼내면 되는데, 짤 때 탈수를 어떻게 하느냐? 탈수를 세게 하면 가죽이 확 주름이 심하게 생기고 나중에 그걸 펴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옷에 주름이 생기지 않을 만큼 약 탈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아주 약하게 탈수를 해가지고 물이 조금씩 뚝뚝 떨어져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걸어 놓으시면 저 혼자 마르면서 옷이 모양이 잡혀요. 조금 심하게 쭈그러든 게 있으면 펴가지고 모양을 잡으세요. 옷을 걸어 놓을 때는 어깨에 두꺼운 넓은 옷걸이에 걸어 놓으셔가지고 늘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셔야 돼요. 빨래를 하실 때도 만약에 집어넣어가지고 심하게 돌리셔가지고 껍질이 상하거나 벗겨지면 안 되니까 자루에 놓고 빠시든가 옷을 뒤집어서 빠는 방법들을 쓰셔가지고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빨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탈수가 끝나고 걸어놓으면 되는데, 가죽을 물로 빨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뻣뻣해지지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가죽을 물로 빨면 빳빳합니다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 부드럽게 못하게 하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뻣뻣하게 나온 가죽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드럽게 하고 계세요? 컨디션으로 하고 있어요.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우선 컨디셔너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웹클리닝 컨디셔너를 써도 괜찮은 가죽들이 있어요. 두꺼운 거라든가 검은 것들은 맘 놓고 쓰셔서 관계없어요. 근데 어떠한 가죽들은, 얇은 가죽이나 색깔이 연한 것들은 여러분이 쓰시는 컨디셔너를 쓰시면은 쪼그라드는 것도 나오고 변색이 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가죽 전용 컨디셔너를 쓰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컨디셔너를 담그거나 뿌려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가죽이 부드러워져요? 네?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에스테시 움직이게 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손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 차갑게 드라이어를 차갑게 해서 가죽은 돌리면 돌리는 것만큼 부드러워지는